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최근에 문의를 주신 내용들이 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영상을 담아봤는데 그 스타벅스 다들 아시죠? 스타벅스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근데 스타벅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0개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근데 스타벅스 잘 생각해보면 10년 전만 해도 스타벅스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대해서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건물값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실제로 스타벅스가 들어간 건물들이 많이 거래되기는 했죠. 지금 스타벅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는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는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방송을 담아봤습니다. 스타벅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커피숍이고 전체 법인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뭐 보통 15년에서 한 30년까지도 계약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뭐 스타벅스랑 장기 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들어간 부동산에 20-30%씩 웃돈을 주고 사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 중 한 분이죠.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도에 스타벅스 관련된 건물만 3개를 샀어요. 속초에 있는 스타벅스, 방이동에 있는 스타벅스, 화곡동에 있는 스타벅스, 그런 이제 스타벅스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 건물을 사는 게 대박이다, 내 건물에도 스타벅스를 유치시키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연 그게 많이 유효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도 그런 스타벅스인 건물만 찾아가지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쪽하고 여러 가지로 진행은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스타벅스랑 재계약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협의를 받던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사에 가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각 지역마다 담당자들이 있어요. 근데 담당자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뭐 임대료를 올릴 건지 낮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같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제가 봤던 사례들은 다 오래된 스타벅스들이었거든요. 한 뭐 5년, 10년 이상 됐던 스타벅스들의 재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임대료가 다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월세를 그 당시에 1,300 정도 받았던 월세가 1,10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감소가 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제안을 했던 거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자기는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결국엔 나간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내가 왜 스타벅스가 그렇게 이전을 하시냐, 장사도 잘 되시는데 왜 이전하시냐라고 했더니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들어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조건이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들도 있고, 특히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 리뉴얼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돈보다는 더 적게 들긴 하겠지만 리뉴얼 하는 돈 어차피 투자할 거면 차라리 새로 다른 데로 이전하자 라는 약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경험했던 케이스는 목동이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3km 정도 내에 목동에 스타벅스면 10개래요. 그러니까 굳이 스타벅스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데 가도 되고 다른 매장으로 이전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료 조절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건물주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타벅스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지금은 뭐 다른 프랜차이즈가 다행히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건물주분께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뭐 다른 케이스는 그 강남 논현동의 건물이었는데 한 10년 넘게 되게 상징적으로 있던 스타벅스였는데 거기도 임대료 거의 30% 이상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건물주분도 뭐 사실 스타벅스 나간다라고 하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삭감을 하더라도 계약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고정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런 삭감이 많이 되는 편이고, 그런데 요즘에 스타벅스가 고정임대료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월 1,500만 원 줄게라는 고정임대료를 하지 않고 매출 대비해서 퍼센트로 많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는데 수수료 매장이 보통 한 18%에서 20%까지도 수수료를 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타벅스 매장 중에서 간혹 18%에서 20% 계약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벅스가 그렇게 주고 들어간 케이스도 있는데, 최근에는 스타벅스가 보통 10에서 잘 줘야 15%? 15%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 12, 13% 정도로 많이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의 매출을 낸다라고 하면 1,200만 원, 1,300만 원 이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1억 팔아서 1,200만 원, 1,300만 원을 많이 남겠는데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임대료율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스타벅스가 많이 내려갔죠. 근데 뭐 스타벅스만 내려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 임대료 자체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스타벅스 임대료 너무 낮은데 라고 해가지고 나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건지 얼마나 지속될 건지 라는 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될 텐데 앞으로 그러면 스타벅스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또 나간다라고 하거나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한 15년, 30년 계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뭐 임대료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신 케이스도 있는데 과연 5년 후에도 임대료가 인상이 될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도 매출 되게 잘 나올 수 있고 이건 뭐 제가 뭐 어떻게 선뜻 예상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되게 메리트가 있다?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나갔을 때 내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요즘에 상업용 부동산 기준 임대료? 보통 거래되는 걸 기준 임대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강남권 같은 경우는 2% 근데 2%의 임대료를 받으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은행 이자가 2.5% 막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0.5% 정도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통 매입하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산다라는 것보다 마이너스 이런 것보다 아파트 사는 거랑 비슷하게 사시더라고요. 아파트도 예를 들어 대출 받고 사거나 아니면 대출 없이 사더라도 재산세나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면 마이너스잖아요. 관리비도 지출하고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는 건데 그래도 건물이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2%라도 받으니까 그 마이너스율이 줄어든다. 약간 이런 생각들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익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샀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것도 똑같이 지가 상승만 보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강남권은 뭐 수익률이 이렇게 좀 떨어져도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강남권을 벗어나서 서울권 같은 경우 그래도 3% 정도까지는 임대 수익률이 그래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서울권을 벗어나면 한 4%대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매입하시거나 거래할 때도 제일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는 게 문제거든요. 과연 내가 이걸 누가 받아줄까?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벅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과연 잘 팔릴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얘기인데 저는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스타벅스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사서 스타벅스를 입주를 시키는 건데 그것도 사실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스타벅스 편이니까 질문 하나만 네네. 드리면 스타벅스가 약간 계약 같은 거 할 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네. 뭐 이런 썰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조금 있었고요. 근데 뭐 스타벅스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위치나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갑자기 전화 오면 어떡해요. 왜 순한 맛으로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스타벅스랑 재계약하는 상황에 경험을 했을 때는 사실 좋은 협상을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좋은 협상 봤던 분들도 있어. 왜냐면 스타벅스도 진짜 탐나는 자리들 이런 데 같은 경우 되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케바케. 그렇죠. 결국에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든 뭐 어디든 바꿀 수 있는 거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을 바꿀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신축할 수도 있고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세입자를 바꿀 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데 딱 바꿀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 바로 로케이션이죠. 이 땅은 움직이질 않아요. 부동성 그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